안녕하세요. 미국 주식과 환율, 대출이자와 아파트 거래까지 그날의 주를 빠르게 살펴보는 뉴스 스피커 2023년 3월 14일 화요일입니다. 네, 먼저 미국 주식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부터 시작된 실리콘밸리뱅크 발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시급하게 불을 끄려고 바이든 대통령도 기자회견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아주 재빠르게 발표를 하면서 최대한 진정시켜 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수로 따졌을 때는 다우와 나스닥, S&P 500 그리고 중소형주인 러셀 2000까지 네 가지 지수 중에서 지금 나스닥만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뉴스 스피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항상 이 네 가지 지수 중에서 하나만 변동성이 다를 때 뭔가 좀 불안함을 더 노출시킨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이 시작함과 동시에 뭔가 다시 치고 올랐다가 분위기가 이게 아닌 것 같아 가라앉았었죠. 하지만 바이든의 발표가 있고 난 후에 뭔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됐지만 3900이라는 이 저항선은 결코 돌파를 할 수가 없었던 모습이에요. 그게 지금 상당한 불안함을 또 지금 야기시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나스닥에서 보면 1700개가 넘는 주식이 그래도 상승을 했어요. 재밌는 거는 거래량을 우리가 항상 보시면 어마어마한 거래량, 최근 몇 달 새 볼 수 없었던 거래량이 보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팽팽하게 맞섰다는 거죠. 상승과 하락이 팽팽하게 맞서는 장.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금융주 중심이 있기 때문에 다우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 주식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개별 주식 살펴보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0.6% 상승한 174불을 넘어선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애플 역시도 150불의 턱걸이한 모습을 보면서 기술주들이 그래도 상당히 반등을 하는구나 라는 목소리 분명히 볼 수 있었고, 반면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힘든 모습 볼 수밖에 없었다는 점, 일단 어제까지의 장이 되겠습니다. 금리 보시죠.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3.5까지 어느새 내려온 모습 볼 수 있고, 2년물, 정책금리 반영한 2년물 같은 경우 역시 지금 4% 어간에 모여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며칠 전보다는 상당폭 하락한 모습이고, 중요한 건 오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향배가 또 갈라지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환율 살펴보시죠. 1300원이 다시 깨진 모습이에요. 지금 주식이 불안하기 때문에, 주식이 불안하기보다는 미국 경제가 이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또 뭔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라는 불안감이 노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다 보니까 뭔가 경제 체력을 간과하는 게 아닌가. 실업률이 높아져야지 이걸 멈추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미국이, 또 연준이 오히려 은행 시스템을 망가뜨려서 서민 경제를 위협하는 게 아닌가 라는 목소리 속에 다시 한번 또 안전자산이 금으로 지금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또 환율은 내리고 있죠. 그래서 이 흐름이 지속이 될 건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변동성이 아주 큰 장세입니다.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엄청난 반등을 했어요. 지금 이번 지난 주말에 2만 불이 깨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20%가 상승한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안전자산이 금에 자금이 몰리는 것처럼 상당폭 주식에서도 빠져나온 자금들, 지금 현금성 자산들이 가상화폐에 몰리고 있는 모습 보면서 첫 번째 저항선 25,200불을 또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이 아주 주목할 만합니다.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코픽스 또 이달의 코픽스 발표가 그래서인지, 그리고 또 데이 바이 데이로 반영을 하는 금리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미국의 기준금리가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을 수 있겠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역시 우리나라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래서 인지 시장에서는 먼저 선 반영하기 때문에 아주 조금씩 하단금리가 또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큰 차이 없이 이 정도 수준 계속 유지하고 있죠. 3% 중후반 5대 금리, 5대 은행 기준입니다. 아파트 실거래가 확인하시죠. 거래량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뉴스스피커 같은 경우는 일단 최고가 단지 그리고 거래량을 선도하는 잠실 일대, 강동 고덕 일대 그리고 반포와 대치에서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흐름들은 우리나라의 외곽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뭔가 큰 차이 없이 이 정도 방향성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항상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 39억까지 찍힌 이 단지가 32억 5천이라는 역시 30억이라는 상징적인 숫자는 지금 거의 반포에서만 볼 수 있는 숫자입니다. 대체 SK뷰 오랜만에 실거래가 등재됐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한 300세대 정도 되는 단지인데 29억 8천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는 거. 재밌는 거는 전세가가 19억 9,500이라는 아주 엄청난 숫자이죠. 인근 흡천 도곡 렉슬 같은 경우도 25억에 실거래가가 등재가 됐습니다. 잠실 S도 21억 5천만 원에 실거래가 등재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량이 많은 인근 그라시움과 아르테온도 비슷한 가격이었는데 보시는 건 그라시움 14억 9,500만 원에 실거래 등재됐습니다. 노pon동에 위치한 준신축이죠. 레미안 베라힐스 같은 경우는 10억 1천만 원에 실거래가 보이고 있네요. 이 흐름들이 지금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금리가 아무래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코펙스가 발표가 나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또 어떤 목소리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아파트 지금 뭐 갭투도 그렇고 실거주에서도 관심을 쏟는 분들은 이 현황들, 추이들 꼭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이슈 역시 금요일부터 계속 지속되고 있는 실리콘밸리 뱅크로 시작되는 전 세계적 금융위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 아니냐 공포에 떨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미국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뭐 괜찮다 호언장담하고 물론 정부에서 아주 재빠르게 움직이면서 먼저 파산도 시키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는 정말 판이한 움직임이 확실합니다. 아무래도 학습 효과에 기인하지 않았나 라는 긍정적인 목소리들이 들어오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이게 IT 쪽, 스타트업 쪽에 뭔가 좀 국한됐다 판단도 되고 특화돼 있다 판단도 되기 때문에 유럽 지역에 좀 더 퍼지는 느낌이 든다. 또 중소형 은행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유동성이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런 사태가 소비자들에게 벌어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 크기 때문에 오늘도 CPI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이 단기 방향성이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분명히 뉴스 스피커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일요일이 지나면서부터 서머타임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장은 10시, 11시 반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10시 반에 시작이 됐죠. 1시간 정도씩 거기서 이제 앞당겨진다는 모습 되겠네요. 실적 발표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확인하십시오. 오늘도 돈 버는 하루 되시고요. 뉴스 스피커였습니다.